출제자의 마음을 파악하며 국어 실력을 쑥쑥 키우는 방법, 차별화된 국어교육법을 지금 만나봅니다. 문해력이 아이 성적이나 입시 생패를 좌우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단순히 책을 많이 읽으면 문해력이 좋아지는 걸까요? 국어 전문 교습소에서 그 답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문해력은 보통 글을 그냥 이해하고 그거를 추론하고 표현하고 응용하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저는 문해력은 주어진 정보의 글을 나만의 언어로 바꿔서 그 글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되 글에 주어진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질문을 했을 때 문제 해결 능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해력은 끊임없이 글을 읽으면서 나를 통제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섬세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추론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끊임없이 글을 반복해서 읽어가는 힘, 그리고 자기 언어로 꺼낼 수 있는 힘, 이것이 문해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문해력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이라면 다양한 글을 접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읽기, 쓰기 훈련을 하며 문해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어 전문 교습소에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이렇게 내용을 찾아내고 표현을 찾아야지. 아까 서로라는 단어의 중의적인 표현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 맨 마지막에 얘들 잘 봐. 우리 이거 학교에서 배웠어. 쌤이랑도 했어. 눈이 오는데 죽고 싶다란 말은 감기 걸렸는데 찬 거 먹고 싶다는 거 똑같잖아. 눈에 죽고 싶다 하잖아. 역설. 맞지?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 역설을 통해서 이중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거와 낯설다, 서럽다, 중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자의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내용을 찾고 표현을 정리하면 되겠다. 맞지? 양에 집착해서 문제만 계속 기계적으로 풀면 어떤 지문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은 결국 기본기. 하나의 기본기를 명확하게 하면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냥 나중에 스스로 풀어요. 지문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선지가 다 보여요. 이게 말이 안 되구나. 이게 말이 안 되구나. 그래서 그게 역으로 저는 기본기가 탄탄하면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다. 사범대 출신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학습 구조를 설계한다는 강지연 원장. 그래서 학생들이 단순히 수업을 듣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데요. 뭔가 속독하는 습관들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글을 좀 구조를 따지면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실력이 더 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부분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게 계속 질문을 하면 답을 바로 말해주기보다는 글을 한 번이라도 더 읽게 알려주셔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학생들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 국어교육법,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어 실력이 좋아지면요, 수학, 과학, 화학 모든 과목들 성적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와, 정말 오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사랑받고 있는 우리 강지연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국어를 잘하면 수학, 과학 다 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맞는 말입니까? 왜요? 그 문해력이라고 하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대한 자신감도 같이 생깁니다. 실제로 국어 덕분에 사회 정리를 하는 힘도 생기고 영어 문장 보는 눈도 생기고 공부의 즐거움을 맛봤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문해력을 좀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팁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영역별 공부 방법이 좀 필요한데요. 문학을 예로 들자면 학생들이 문학을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학이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어떤 인간의 사상과 인식을 표현하는 예술이에요. 그럼 이게 예술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상상력을 펼치되 문제가 요구하는 그것에 맞게끔 자기 통제를 해야 돼요. 마음대로 상상을 펼치면 안 되고 문제가 뭘 요구해. 그렇죠. 보기 박스가 뭘 요구해. 그럼 나를 조절해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어둠이 부정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둠을 명상을 하게 해주는 긍정이야. 그럼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영역별 학습법이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문학은 문학답게 마음을 오픈하고 자기 통제를 하고, 비문학은 비문학답게 글을 읽는 원리대로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기가 중요하지 않나. 영역별에. 원장님 학생들에게 암기 위주가 아니라면서요? 절대 아닙니다. 네네. 주어진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는 눈,
넓은 시야. 제가 맨날 그래요. 축구 선수도 멀리 공을 찰 수 있는 눈이 필요하듯이. 국어도 이 좁은 눈으로 보지 말고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1문단으로 가라, 3문단으로 가라. 그런 넓은 시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학생들이 엄청 보고 싶어 하겠어요. 저도 앉아 있는데 막 즐겁거든요. 막. 네, 맞습니다. 네네네. 앞으로 어떤 계획들 갖고 있어요? 저는 이 쇼츠나 학생들의 어떤 문화가 저는 부정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들의 어떤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교육에서도 쇼츠 같은 그런 어떤 교육성에 있는 걸 접목시켜서 좀 강의를 찍어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짧은 강의와 압축해서 좀 재미를 느끼게 한 다음에 스스로 자료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스터디 카페나 뭐 그 관리해주는 독서실이 많아서 애들 현장은 좋거든요. 근데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전국구 강사가 되는 게 제 나름의 꿈입니다. 자, 오늘 이제 부산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사랑을 받을 너무나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우리 원장님 만나봤습니다. 강지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